안녕하세요, 닥터 홍 선생입니다. 곧 햇볕이 따가워지는 한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햇볕에 기미가 올라와서 벌써부터 걱정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눈밑이나 광대뼈 쪽으로 기미가 올라오면 그것만큼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없죠. 그렇다고 얼굴 전체를 다 싸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한 햇볕 때문에 걱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서울 아산병원 내과의 권민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대로 여름에 강한 햇볕 때문에 걱정되시는 우리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자외선을 계속 조이면 기미, 주근깨, 검버섯 같은 색소질환이 생기는데요. 더 심하게 되면 피부 손상도 생겨서 병원 치료까지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탱탱한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은 최강 동안으로 알려진 이길려 총장님 식단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영상 주목해 주세요. 저도 자외선에 약한 피부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자외선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여름이 제철인 토마토입니다. 빨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햇볕에 노출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는 비타민C도 많아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발생을 낮춰주고 기미와 주근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탄력을 줘서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고요. 토마토에 있는 카로틴 성분도 피부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노화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토마토가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 피부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잘 알고 있으신데요. 토마토도 먹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생으로 먹기도 하고, 갈아서 마시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또 소스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케첩 형태로 가공해서 먹기도 하죠.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를 설탕에 뿌려서 먹는 건 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토마토를 설탕에 뿌려서 먹으면 정말 생각해도 맛있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인데요. 설탕을 적정량 이상 섭취하게 되면 대사증후군 같은 질병에 더 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토마토인데 설탕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되면 안 되겠죠. 혹시 설탕을 뿌려 먹는 것에 익숙해져서 내가 도저히 그렇게 먹는 걸 포기를 못 하겠다고 하신다면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요즘에는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아예 그런 새로운 품종같이 개발된 것도 있어서 이걸 먹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역시 과하게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바로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라이코펜은 3배에서 5배가량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성분인 라이코펜을 먹는 측면에서는 토마토 수프를 먹거나 소스로 먹거나 달걀과 토마토를 볶아서 먹거나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라이코펜은 속의 과육보다는 껍질에 5배나 더 많기 때문에 껍질채로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토마토를 기름하고 같이 먹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 내에 있는 라이코펜, 카로틴, 지용성 비타민이 기름과 만나게 되면 몸에서 흡수율이 증가되기 때문인데요. 생토마토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먹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아보카도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과일과 함께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몸에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이길려 총장님의 아침 식단에 꼭 올라가는 것이 바로 토마토인데요. 올리브유로 구운 토마토를 드시거든요. 정말 제대로 드시는 겁니다. 도저히 90대로는 보이지 않는 피부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토마토를 설탕에 같이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제 자신을 굉장히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더 있을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2개 이하 정도로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속쓰림이 심한 분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생토마토를 공복에 드시는 것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껍질에 라이코펜이 많아서 껍질을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껍질의 식감을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거나 껍질을 먹고 속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껍질을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익은 빨간 토마토를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덜 익은 초록 토마토가 있죠.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는데 이건 열을 가한다고 해서 파괴되지 않아요. 물론 요즘 재배용 토마토는 야생 토마토와는 다르게 독 성분이 적긴 하지만요. 덜 익은 토마토를 먹고 배가 아프다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자외선에 좋은 또 다른 두 번째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피망입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의 다양한 색깔의 피망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천연색소가 정말 많은데요. 이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제입니다.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피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지방층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또 비타민C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과일인 오렌지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가지고 있어서요. 피부 콜라겐 생성을 돕고 탱탱한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망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저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오렌지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피망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피망은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C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피망을 첨가해서 먹는 것이 좋겠는데 만약에 생으로 먹기에 이게 맛이 맵다면 파프리카로 먹어도 좋겠습니다. 피망을 볶거나 굽는 형태 등으로 조리해서 먹겠다면 짧고 빠르게 조리해 주세요. 조리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피망에는 칼륨이 많은데요. 혈압을 낮추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만성 콩팥병처럼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먹게 되면 칼륨이 몸에 쌓여서 부정맥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부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어떤 것일까요?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매일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때문에 피부를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비타민 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작용을 하고요. 자외선으로 인한 광 손상을 줄여주는데요. 신선한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저도 집에서 요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막상 마트에 가서 올리브 오일을 고르려고 그러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어떤 걸 골라야 좋을지 몰라서 그냥 저렴한 걸 고르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많이 팔리는 것을 주로 고르게 되는데요. 피부를 위해서 올리브 오일은 어떤 걸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올리브 오일이라고 사실 다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올리브 오일을 잘 보시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니면 그냥 올리브 오일 이런 식으로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이 있어요. 산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산도가 0.8% 이하인 것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매한다면 좋은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더 좋은 올리브 오일을 먹겠다면 제품에 표시된 산도, 엑시디티라는 것을 보시고 더 낮은 수치가 있는 것으로 고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길료 총장님도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계시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올리브 오일로 요리도 만들고 꾸준히 먹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는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거나 선크림을 바르는 것 같은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미리 막아주거나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도 피부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권민관 쌤이 말씀해주신 3가지 음식을 평소에 잘 드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소중한 피부를 잘 관리하시고
이길력 총장님 같은 소녀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